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꽤 오랜만에 책을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책을 좀 보고 사야 될 게 있어서 같이 열심히 가서 이제 책을 샀습니다. 우선 교보문고에서 산 책을 알려드릴게요.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유전자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유전자에 좀 빠졌어요. 제가 갖고 있는 유전자 책도 있었고 이게 남편이 고른 책이라서 이 책은 유전자에 없는 세포의 비밀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전자가 우리 몸을 결정할까, DNA가 결정할까, 이거의 논란에 있는데 이분은 세포 쪽이에요. 우리는 왜 죽는가에 대한 책도 결국에는 유전에서 이제 세포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오디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아프리카에 살던 인류가 이제 어떻게 해서 현재 인류가 됐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인종이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그 정글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기 인종이 왜 다르게 생겼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갑자기 이 책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인종에 관련된 또 다른 책, 이 책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누구였을까? 예, 진화해서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뇌가 발달해서 현재 인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골반하고 뇌 크기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 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뇌가 진짜 그 뉴런이 막 집약체가 돼서 이렇게 되었던 건지 아니면 듬성하게 컸던 건지, 그래서 요즘에 그 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종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 대부분 사피엔스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해요. 인종이라는 여러 개가 생겼고 그 인종들에서 사피엔스가 전부 다 이제 다른 인종들을 다 죽이고 다 어떻게 없애서 그다음에 교배를 해서 지금의 현생 인류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퍼지면서 지금의 인류 형태가 됐다고 하는데 어렵죠, 이쪽은. 그리고 그 인류학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자료가 많지 않은 것,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자료가 많아도 해석이 바뀔 수 있는데 자료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된 화석을 구해서 쓰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상상력이 더 많이 동원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크 DNA는 정크가 아니다. 정크 DNA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DNA를 다 해석했잖아요. 해독을 했는데 DNA를 해독을 하면 그 DNA에서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쓸모없는 잉여 같은 DNA 코드가 있대요. 그 코드가 대체 뭘 하는지 아직 우린 모르죠. 예를 들면은 신장도 2개인데 하나가 없어도 산다. 근데 2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DNA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헤쳐 본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인종에 대한 책입니다. 게놈 연구로 인류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하는데 네안데르탈인에서 데니소바인까지를 했던 책이래요.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책인데 되게 낯익죠? 책 그 디자인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시리즈 중에 몇 개를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궁금해했던 DNA 쪽 책을 다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산 책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저는 환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임계점을 지났다고도 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임계점이라고 했는데 그 임계점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제 가속화되는 단계고, 지금 뭐든지 셧다운 하면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상상을 하게 되는데, 좋은 생각 쪽을 하면 약간 AI가 지구온난화를 좀 없애줄 거라는 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도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더운 여름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느낌에서 구입한 책입니다. 그거는 폭염살인입니다. 그러니까 폭염살인에 대해서는 이제 폭염이 될수록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폭염이 되면 왜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될까? 그리고 폭염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러자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짜증이 좀 나잖아요. 건들지 마, 나 지금 막 이렇게 성격 변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읽으면서 또 얼마만큼 내가 다크해지고 얼마만큼 생각이 깊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주? 2주? 3주 됐나? 한 달인가? 어쨌든 이거는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가 이거를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제가 인스타도 하고 유튜버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조한 성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되게 집착을 진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딱 유튜버하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심심하게 들어가진 않게. 그리고 사진을 찍고 사진 적립처으로 인스타그램을 쓰기 때문에 사진 정리하고 바로 삭제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 세대들이 대부분 인스타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스타나 유튜브 보고 그렇게 박탈감이나 불안을 경험은 하지 못했었어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냥 드라마 같이 보기 때문에 저분들도 어떤 게 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넘기는 편인데, 요즘 세대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하려면 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수의 생각은 아니고, 그럼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남들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불안을 야기시키는지 궁금해서 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책은 ETF라는 거예요. 저는 돈 버는 거 약간 이런 쪽 좀 뇌가 없어요. 경제적인 뇌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집이 가난해서 그냥 뭐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지출금 얼마, 고정금액 얼마, 뭐 저축 얼마, 뭐 펀드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차를 사면 할부금 얼마, 뭐 이렇게 하고 언제 동안 이걸 갚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소비를 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샀기 때문에 할부라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엔 리스의 시대, 할부의 시대로 살고 있고, 그다음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고 저축금리는 낮기 때문에 어떻게든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ETF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결심이 필요한 순간 이란 책이에요.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결정을 할 때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 우선순위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을 하게 될 때 어떤 배경으로 하게 되는지 조금 탐구를 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책은 이제 알라딘에서 온 책이고요. 알라딘에서 뭘 샀을까 궁금하시죠? 요 땅은 이거는 낚였어요. 낚여서 이렇게 샀어요. 뭐 상도 많이 받았다 그러고, 뭐 2023년에 뭐 엄청 이렇게 평판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급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으면 좀 재밌는 책이 아닐까라는 이제 알라딘 서점 MD님을 믿어보고 샀습니다. 하늘과 땅 식료품점인데 이게 1972년도 이야기래요. 그때 땅 개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노동자 유물이 하나 파헤쳐져서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하면서 나오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세포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과 더불어서 이제 웰빙과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래요. 그래서 노화에 대한 책을
안티에이징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또 뽑아 먹을 게 있으면 또 뽑아서, 저도 늙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런 거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궁금해서 사기도 했고, 저의 생각이랑 좀 비슷해서 정희원 교수님 책을 한번 저번에 그 크레마 클럽에서 한번 읽었는데 책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 책도 한번 읽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식단이 결국 맞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비교해 보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스프링,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어텀입니다. 원래 이 책이 1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썸머를 이만큼 다 읽었어요. 썸머를 다 읽었는데 정말 글자로 읽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고 하다가 그래?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정리가 되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윈터 시리즈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게 연대별로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연대별로 읽어야 되는 책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정보가 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이 저는 윈터를 읽다가 지금 좀 멈춘 상태에서 여름이란 책을 샀고, 그래서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사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어떤 포부로 샀는데, 결국엔 가을부터 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름을 조금 중단하고 이제 가을부터 읽고,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어,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재미가 그거 같아요.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의 실수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좀 그렇네요. 두 번째 책은 시리즈 책들인데요. 이거는 진짜 내가 민음사 그 행사할 때 사려고 했었는데 그냥 샀어요. 요번에 지금 이북으로 읽고 있는 게 박완서님 시리즈를 이북으로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다시 발간이 됐다고 해서 이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미망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 이걸 미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독자가 잊을 수 없는 작가 박완서의 시대가 읽지 못한 아름다운 역사 소설이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박완서님의 세계에 또 빠져보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제가 지금 책장에도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 못한 책, 그 다음에 아직 이해가 안 된 책, 아직 내가 지금 수준에서 읽을 수 없는 책들이 꽂혀 있긴 해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책이, 여러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지만 프루스트예요. 지금 프루스트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전집으로 샀는데 지금 다 떨어졌어. 이게 전집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전집으로 이렇게. 이게 전집이 꽤 세요.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책은요 1권부터 7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부터 7권까지여서 자, 예쁘게 꽂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가요? 카메라를 내려서 찍으면 될 텐데 아직 저한테 그런 스킬이 없어서. 1번 수완내 집 쪽으로, 2번 수완내 집 쪽으로, 3번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4권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5권 게르망트 쪽, 6권 게르망트 쪽입니다. 이렇게 두 권씩 똑같은 제목의 1,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책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진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루스트 안내서를 읽고 있는데, 프루스트에 대한 책을 조금도 안 읽으면 사실 그 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책은 이제 프루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라고 개론서라고 소개를 해서 샀는데, 프루스트에 대한 책에 감이 안 잡히면 그 안내서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다시 그 안내서를 읽는 것 쪽으로 갈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뭐 나는 좀 무료하다 하시는 분, 인생이 무료하다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프루스트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프루스트가 진짜 잘 되면 우리 한번 진짜 정모 한번 해볼까요? 프루스트는 제가 진짜 읽고 싶었던 책이기도 하지만 좀 살짝 겁이 났던 책이에요. 저는 이게 문학적인 그런 소질은 없어서 정말 난독 증세로 이 글자만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샀는데, 진짜 이건 지금 현재 읽지 않은 상태에서의 애증의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증인 거를 왜 읽으려고 하냐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 이상하게 책에 대해서만은 도전 의식이 좀 많이 생겨요. 좀 특이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궁금했던 책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기분 좋게 서점에 가셔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병원 독서 하세요.